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은퇴 후에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받아주는 데가 없어. 취업이 힘든 데다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도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취업하기가 쉬워지는데요.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에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30년 주기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그래프를 보면 1990년대, 2023년 현재 그리고 30년 뒤 2050년을 보면 현재 생산연령 인구는 70.5%이고 2050년 생산연령 인구는 51.1%로 집계되었습니다. 60대 이상 취준생이 취득한 자격증 인원은 올해 3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0%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40대부터 60대까지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을 위해 자격증만 취득해도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쟁도 덜하고 업무 강도와 급여 등도 고려하여 임기 자격증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남성분들의 직업으로 첫 번째는 방수기능사 자격증입니다. 방수는 건물에 물, 습기 등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직업으로 현장에서 바닥이나 지붕, 벽체, 지하층, 옥상 등의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 방수제를 바르는 도포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폭우로 방수기능사의 전망이 더욱 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직 중에서는 육체적으로 난도가 낮고 실기시험 합격률도 높아서 여성분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경기능사 자격증인데요. 조경기능사는 나무, 물, 식물, 돌, 조형물을 이용해서 생활공간을 꾸미는 일을 합니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도 조경공사가 중요해진 만큼 조경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험 합격률이 80% 이상으로 대체로 어렵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쉽게 말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방수기능사와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설, 건축 현장에서 붓, 롤러브러시 등의 도장기와 설비를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칠하는 작업을 합니다. 건축 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게 되는데 낡은 건물의 신축, 리모델링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직업 전망이 밝고 각광받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인데요.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채용 시 우대 요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자격증인데요. 지게차의 경우 다른 중장비에 비해 장비 조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 중장비 직업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다섯 번째는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인데요. 굴착기 운전기능사는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 및 취급하기 위해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굴착기는 공사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설기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바로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자격증 취득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굴착기 운전기능사는 필기보다는 실기 시험의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학원에서 잘 준비해서 실기를 응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자격증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여성분들이 요리에는 유리한 면이 있어서 매년 여성 응시율 1위를 차지하는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필기, 실기로 구성되어 있고 한식조리 기능사는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주변에서 쉽게 취업할 업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창업하기에도 유리하다 보니 요리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양식조리사 자격증은 젊은 층보다 살림 경력이 많은 중년 여성들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어 있고 문제집을 구입해서 혼자 공부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기 부분은 관련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격증 취득 후 일반 음식점, 학교, 회사, 병원, 식당, 레스토랑, 급식소에서 조리사로도 근무 가능하고 개인 전문 양식집이나 퓨전 음식점 창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다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은 2019년 처음으로 신설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전통 음식과 떡 제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는데요. 필기는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고, 실기 시험은 떡 제조 실무로 떡 만들기와 정리정돈, 개인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점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 필기와 실기 합격률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나중에 응시자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케이크보다 떡 선물이 많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떡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한식 전문점, 떡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떡 카페 창업과 관련 업체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 5일 9시부터 2시 반까지 하루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급여는 약 1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이 가능하고 유료비 지원, 연장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와는 다르게 신체적인 케어를 해주는 일이 아니라 복지관 등의 지원품을 전달하거나 취미활동, 산책,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정도의 비교적 쉬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아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경력, 학력, 자격증 조건이 필요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가 자격증인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더 우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초등 돌봄교사입니다. 육아 경험이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경험해봤다면 취업에 유리한 초등 돌봄교사인데요. 2023년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시범 도입을 하며 시간을 늘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급여도 늘봄 도입 이후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적인 급여를 살펴보면 5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약 129만 원, 8시간은 약 2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등 돌봄교사 취업 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종사자 구일란의 돌봄교사를 검색하면 구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모집 홍보에 들어가 지역 설정을 하고 공고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초등 돌봄 교실은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가 굉장히 많지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시설과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 돌봄 교사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오늘은 인생 100세 시대에 앞으로 필요할 만한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도 있으니 신청하셔서 도움되는 자격증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